예, 안녕하세요. 원미일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래경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뭐 이렇게 점심이 지나서 시정 질문 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근데 의장님이 아까 이제 잘라서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8월 8일 조금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8월 8일 8시 20분경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꼭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8월 8일 8시 20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영상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게 어디냐면요. 역곡 상상시장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동영상 찍어. 너무나 태연한 이유는 막 12년 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는 원미 1동입니다. 원미 1동에 원미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하수구를 다 막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일부인 역곡 상상시장이고요. 그 다음은 사진은 아까 그 가호들 빌라의 이미 1층이에요. 지하가 아니라 1층에 물이 차서 바가지로 푸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시 거슬러 가서 역곡 공원의 주차장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 뒤로 이미 토사가 무너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사진까지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제 하수구 물이 찰찰찰 잘 나가면 범람해서 넘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포항에 계신 우리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지만 우리 부천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신 역곡동 주민분들과 원미동 주민분들 그리고 그 외에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부천 지역의 침수로 인한 그런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속상해서 다음날 역곡시장을 갔는데 역곡시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들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제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저 청소를 했는데 아침에 9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회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쳤어도 이렇게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침수된 물건이라 또는 뭔가 좋지 않을 물건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우 서글픈 상황에서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행히 피해를 어쨌든 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역곡 지역이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까 보신 곳이 역곡 공원의 뒤쪽에 있는 국어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국어가 뭐냐면 또랑입니다. 또랑이 이미 그 집수 처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구멍에 저 구멍에 사진이 없네요. 저 구멍에 낙엽, 돌, 흙, 옷가지, 잔가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막아서 이미 막혀서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 뒤로 다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하수구 전체를 통틀어 막힌 탓에 역곡 시장 앞에는 다 분지형 저지대로 역곡 시장 쪽은 다 모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맨홀이 터졌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부천시에서 오셔서 수해 복구를 다 해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다 청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다 청소했어요. 문제는 지금
다시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됐으면 내년에 이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이후에는 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책임을 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 여고 공원이니까 공원 관리과도 들어가고요. 산에서 내려와, 이건 공무원의 대답을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의원님, 이거는요, 이게 공원에 있긴 한데 그래서 공원 관리과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산에서 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과도 들어가고요. 이게 하수구잖아요. 이게 하수과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도로에 범람했으니까 도로관리과도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자가 누군가요? 이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는 누구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두 번째, 그럼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누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들 긴장을 해서 여기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을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 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누가 하느냐에 대답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익 시장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에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정해주세요. 저기가 누구 땅인지 아세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땅입니다. 근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관리를 안 하면요. 관리 안 한다고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데요? 시장님이 같이 관장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담당자, 담당 국은 물론이고 꼭 명기하여 시정 답변서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이 바로 즉시 요구를 했어요. 저 장치에 요즘은 더 현대화되어 있는 더 기술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 단순한 스크린 장치 하나 없어서 뭔가 쓰레기는 걸러주고 물은 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하는 것 하나 없느냐.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야지 하죠. 시장께 꼭 요구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사업단 도로관리과를 담당하는 도로, 교통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공원사업단까지 꼭 결정하시고 어떤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동 폐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광역동에 대해서 아직 지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조용익 시장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민주당을 대표해서 시장이 사과를 좀 하십시오.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사과는 안 하고, 그러면 사과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책임지고 이 일을 돌려낼 것이라고 전 봅니다. 사과를 해야죠.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해야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그 막대한 혈세를 그냥 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조용익 시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전임 시장들이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은 민주당 시장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는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폐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과 관련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나 시장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다음에 일문일답을 통해 시장께 확인하고 싶고, 분명 말하건대 이 일에 책임을 지는 민주당 시장께서 분명한 사과를 선행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를 하고 그 의사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시정 일문일답에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춘희동 공원 조성 및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도에도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며칠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게 시장께서 좋은 배려를 해주셔서 국민의힘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때 좀 실망스러웠던 점은 그때 뭐 다들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책임을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부터 책임을 짓고 서로가 체크를 하고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을 저는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춘희동 공원이나 공원 조성에 대한 관한 문제나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를 시의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전혀 진일보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발 검토 좀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이상 안 되는데 똑같은 맥락을 계속 해마다 연도만 바뀌고, 맨 처음에 있었던 거는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2020년이 됐는데도 22년 동안 계속 날짜만 바뀌는 그런 용역 과제 뭐 어떤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일몰 할 거는 일몰 하고요. 새로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춘희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는 주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 예산을 많이 들지 않아도 지금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1번. 두 번째, 이거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수준에서의 그 부지 안에서의 공원 계획. 두 번째,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이동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가 이전해야 되는데, 춘희동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2006년에 춘희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게 해주겠다고 했던 212-8번지가 있습니다. 212-8번지는 김경엽 의원님 전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다가 춘희동 주민센터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동 주민센터를 옮기지 않더라도 춘희동 222-8번지 그 부지에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좀 프로세스를 좀 내놓고 좀 뭔가 지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거기가 제 땅이라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 땅이라면, 여기 계신 시장님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을, 부천 중앙로에 있는 땅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무조건 위로 올렸겠죠. 시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공원에 대한 노력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춘희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세 번째 춘희동 부지인 비어있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역곡지구와 종합운동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도시 전문가나 그리고 도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아직도 매우 어려운데, 역곡과 종합운동장은 딱 전철역으로 하나의 차이입니다. 근데 역곡지구의 대토 보상을 받으시는 분과 종합운동장의 대토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조건이 좀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다르냐? 저보다 여기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지역인데도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침수의 제한이 다릅니다. 역곡은 준주거지역의 250%에 5층까지 못 짓는다면, 5층까지밖에 짓는다면, 종합운동장은 400%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불과 그 견철역 하나 사이가, 그리고 실제 춘희동과 역곡과 춘희동이 아니라 역곡지구 내에는 춘희동도 있고 역곡도 있잖아요. 같은 행정동 사이에서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그걸로 인한 대토 보상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한 번은 분명하게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토를 보상받는 분이 본인이 다시 이제 들어갈 때 그 보상 용지를 환수받을 때는 실제로 면적당 평당 단가가 달라요. 평당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보상받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보존받을 수 있는 그 땅덩어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도
예상컨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그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 시기가 달랐고 그때 감정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 현실에서 종합운동장과 역곡의 대토 보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부천 시민에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대토 보상을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감정간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받고 있는 역곡 주민들이 뭔가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해가 되게, 시민들이 시정 질문 답변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그 역곡 주민들과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위치에 오르셨으니까 그때 일을 상기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질문했고요. 오랜 시간 질문을 했는데 조금은 부천시가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익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조용익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에서 조금은 차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역동 폐지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답변입니다. 광역동 체제는 행정 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중층 행정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입, 인감, 대형 폐기물 신고 등 기본 청사보다 원고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 지역 공동체 약화, 재난 상황 시 신속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시민을 위한 조직체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구청과 일반동의 안정적인 행정체계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동 전환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동 전환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회의를 진행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2024년 1월 3개 구 복원과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TF팀과 민관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조직 내 일반동 전환팀을 총괄로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관한 행정 절차, 시설, 시민 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부서장 등 27명으로 일반동 전환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 배치와 단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동 전환 시 동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사무 이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제로 복원할 때 광역동의 생활안전과와 환경건축과 담당 업무는 직무 분석을 통해 시와 구 관계부서로 이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단순 민원 사무는 동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협의 진행 사항, 복원 불가 시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구 복원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현 정부 조직 감축 기조, 청사 설립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통합자치단체 창원, 청주 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구 설치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천의 경우는 구 신설이 아닌 과거 구청 체제로 복원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구 복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구 복원이 어려울 경우 책임동과 일반동으로 구성되는 책임동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길동 분동에 관한 답변입니다. 행정동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7조 사항에 의겨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할 경우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 지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79만 6,575명이고 10개 광역동 인구수는 최소 4만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길동이 포함된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인구는 9만 3천 명으로 2023년 3월 입주 예정인 계수 범박지구 인구를 포함하면 인구수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 시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동 사항, 지역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길동 분동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설 설치, 이전비 내역, 인력, 재정 증감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10개소와 주민지원센터 26개소 총 36개 공공청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내용은 사무공간 재배치, 바닥공사, 방수공사 등으로 전반적인 청사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동 공사는 총 38건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사 비용은 약 72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공사 후 부서 이전 등 비용은 약 1억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자를 지정하라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원밀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입니다. 그 시장께 질문하기 앞서서 제가 그 9월 17일 날 밤 9시 한 40분경에 그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이 역곡에 있는 그 인도에 있는 맨홀 있잖아요. 맨홀에 구멍이 나서 그거를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역곡 주민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이제 그날이 주말이었고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맘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상하려다가 그 나머지 뒤에 이제 제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걸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팀장님이 계셨고 박정용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셨고 그리고 또 그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3분이 같이 나가셨고 그리고 또 다음 날 부천동에 일찍 사령 이 무엇인데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좀 찾아서 꼭 고생했다고 좀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런 일에는 꼭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또 잘했다고 도닥여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종화 주무관님이신 것 같아요. 부천동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분 또 더불어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어쨌든 우리 부천동에 5개 동이 안 나오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국도 그렇지만 그래도 책임 소재하에 보면 어쨌든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천동의 권은희 동장님하고 황승옥 과장님하고 오병희 팀장님하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고생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나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고 이번처럼 명쾌했던 적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꼭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역곡 국어와 관련된 어떤 정리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질문하고 한 2주가 남짓 안 됐는데 그때 사실 처음에는 정리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나 두고 보고 또 제 의견도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 국어와 관련돼서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 하에 그 7개 부서가 어쨌든 조금 어떤 부서는 약간 합리적이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조율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7개 부서 어쨌든 하숙과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365안전센터, 도시농업과, 녹지과, 자원순환과까지 7개 부서를 중심으로 부시장께서 어쨌든 중재안을 내주셨고 그 역곡 국어뿐만 아니라 원래 생태하천과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어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국토부가 관리하던 기재부가 관리하던 누구의 땅이든 관계없이 부천시에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서가 전담하여 관리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좀 내주셨고 생태하천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리가 원만하게 잘 된 것에 대해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답변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물난리가 나고 국어에 대해서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국어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공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언제 할 건데 이제 누가 할 건가는 정했거든요. 저는 언제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듣진 않았는데 아마도 조속히 하시리라 믿고 그 부분을 시장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만약에 저는 비던 눈이던 바람이던 뭐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점검은 절대 게을리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도 시장께서 꼭 체크를 하셔서 역곡 외에도 그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보고도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 필요해서 나중에 저희가 요구했어도 언제든지 답변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그 집중호우 이후에 말씀하신 역곡공원이라든지 역곡초 그리고 소사 네. 또 그다음 광야아파트 부분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살펴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합동 회의를 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과 부서 간의 협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곡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가 될까 봐 좀 걱정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나는 호우주의보 이런 호우경보 이런 그 매뉴얼에 따른 단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분명히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 지난 12시가 지나서 호우주의보로 바뀌었어요. 부천시 전체가. 호우주의보로 바뀌었는데 호우주의보가 바뀌었을 때는 몇 명의 직원이 그 근무를 저녁 한 6시 퇴근 이후에 비상 대기를 몇 명이 해야 되는지 혹시 시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 365 센터에서 각 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각 동마다 재난 대비하는 직원들이 부서와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신동선 365 센터장께도 확인했는데 8에서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8에서 10인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광역동을 기준으로 하는 8에서 10인인지 일반동을 기준으로 하는 8에서 10인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8에서 10인으로 하던 어쨌든 10명의 직원이
그 광역동, 우리 부천동에 예를 들면 5개 동이란 말이에요. 5개 동이 일제히 물난리가 났을 때 각 지역에 2명씩 배치되는 그 상황은 온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날도 부천동의 역곡에서만 곳곳 물난리가 났고 거기에 그 13명에 있는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그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챙겨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날 밤 12시에 직원들이 이제 다 나왔어요. 물난리 다 나고 청소 다 하고 다 치고 났는데 다 직원들이 12시 다 돼서 나왔습니다. 12시 다 돼서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종결됐어요. 주민들도 집까지 해서 치울 거 다 치우고 이제 좀 치워서 그 다음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12시가 넘어서는 다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스크린 한번 해보셨나요? 당시에 집중호우가 부천 여러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 누구인지를 동에 있는 특정할 수는 없는 직원들입니다. 것이고요. 동에 그래서 있는 직원들이 느닷없이 11시가 넘어서 비상 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365 센터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 동마다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께서 동에서도 그 시간에 있었다면 더 현장 대응을 신속하고 재빠르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다 나고 뭔가 조치가 주민들 스스로가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직원들을 비상대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8시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12시에 비상대기하면 12시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시에서 비상대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일기 예보라든지 호후에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비상대기는 비상일이 생기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비상대기고요. 그리고 12시에 나오는 거는 현장에 출동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장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 일은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꼭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다른 개개인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동네의 한 곳이지만 개개인에게는 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시장께서 얼마 취임되지 않은 일에 이런 모든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터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고 그래도 대응을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이 일은 앞으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저는 반면교사 삼아서 꼭 뭔가 대책을 다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춘희동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그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춘희동 그 답변도 뭐 평상시랑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진일보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2023년 내년도 예산에 춘희동 공원을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 존치시킬 건지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전시킬 건지 그거를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답변과 무관하게 답변에 좀 부족해서 그래서 재산활용과 과장과 기획조정실장님께는 그 답변을 확인했고요. 시장님께서도 제발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좀 진척이 되도록 좀 동네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꼭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께 이 부분 답변을 좀 받고 싶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은 2023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되 존치 여부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다 공사 완료인 시기인 26년을 공사 완료 시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26년도부터 제가 이야기한 김경엽 의원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그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26년에 세울 것이 아니라 23년의 내용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고 존치를 시킬 거면 그 자리에 존치를 하고 그러면 춘희동 그 김경엽 의원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울 거는 즉시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26년 공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별게 아니지만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봅니다.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한 그 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꼭 네.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번 회기에 이상하게
되게 광역동 관련된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또 질문 외의 것을 질문한다고 해서 또 그런 이의 제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광역동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번 회기 때 가장 의원들 간에 회자되고 화두된 것들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첫 우리 회기를 보내면서 가장 의원님들 간에 서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공무원들께서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 우리한테도 이러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돌았어요. 급기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시장께서 나오셨죠. 원래는 시장이 나와서 그 사과해야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부시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맞죠? 네, 부시장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와 시의원님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상호 간에 미리 잘 수기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시집행부는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의원님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광역동 질문에 드리냐면요. 시장님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마을자치위원회가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시장이 노력하신 부분을 마을자치위원장들 22분 안 나오시겠다고 했던 22분을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22분을 사안이 만나신 있기 적이 때문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22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는 분명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전화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우리 부천 시장님께서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은 어떠한 표를 받았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원칙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은 이야기하지만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는 거 다 알아요. 의원들 다 압니다.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때까지 시장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위원장의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는 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냐면 격이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하지 않더라도 시장께서는 하지 않더라도 공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36개동 광역동을 해체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그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숙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하지 않았던 회장을 왜 안 뽑았냐면요.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대해서 공감을 하나 민민 갈등을 우리가 부추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이 어쨌든 민민 갈등이라는 거는 거기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을 중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그 입장 차이를 저는 간극을 좁혀가면 좁혀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같이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다든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서로 원만히 그 체육대회를 같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하고는 매우 다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그게 합의가 돼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관점에 시장님 따라서 제가 이거 아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그 태도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게 너무 서운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이랑 통화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만나게 해달라. 만날 필요 없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께서 동장님들 모아서 회의하셨잖아요. 회의하셨죠. 이 네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왔던 다른 개인에 대한 발언들이 좋지 않은 발언이죠. 당사자를 두고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전달이 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발언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시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봉합을 해야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민에게 전달이 됩니까? 결국은 마을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문제는 저는 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이 얼마나 헤아려줬느냐 헤아려주지 않고 그냥 방관했느냐 그 부분이 저랑 시장님과의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서운했고 공직에서도 조금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위원회가 조례상 있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모두가 참여하는 한 마음으로서 추진을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의 마음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의 어떤 맥락을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몇 번씩 지금 지적이 소소하지만 됐거든요. 우리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들이고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폄하하는 발언이나 의원들에게 존중하지 않는 서로가 그렇게 하는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사회에도 뭔가는 하나의 일조는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도 공직사회를 존중하고 공직사회도 함께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시장께서 꼭 말씀에 그렇게 대해서는 해주시기 저도 아까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상호 존중하고 저희가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씀은 거듭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